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생입니다. 오늘은 25년 하반기 SR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지금 철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하게 지금 하반기에 코레일 전기통신 토목 채용이 또 있고 이렇게 SR 있고 서울시 메트로 9호선도 지금 떠서 24일까지 접수거든요. 이 영상 찍고 나서 또 찍을 건데 아무튼 간에 생각보다 막판에 전형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지금 이제 필기 보고 결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한 4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 있으시면 지원이 가능하시면 무조건 달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R 채용 공고 여기 링크 걸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67명 채용을 합니다. 객실장부터 시설 통신, 영무원, 마케팅, 차량 기계 전기, 시설 기계, 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이게 AX 기획 서비스, IT 쪽인 것 같고요. 기록물 관리자 등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하면 규모가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캡처를 해가지고 조금 흐릿한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역별로 또 나눠져 있으니까 지원하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지금 11월 15일이네요. 그죠? 15일이고요. 18일까지 접수입니다. 이미 뭐 접수하실 분들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공고를 굉장히 좀 일찍 나왔는데 제가 뭐 인천교통공사랑 이런 데 하느라고 좀 바빠가지고 이제서야 좀 올리게 됐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저희 면접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가 이렇게 나니까 2일부터 면접 특강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9일에 면접번 홍보 영상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SR 교육 경험 경력 사항은 제가 여기 그 블로그에다가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보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경험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술서 있잖아요, 우리. 그거 보면서 관련 있는 경험들은 다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명확한 블라인드 기준이 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소속 조직명에 회사명을 기재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불안하시면 철도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뭐 자동차 부품회사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큰 이상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보니까 이게 직렬마다 문항이 다르더라고요. 조금 이제 생소했는데 이런 방식이.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객실장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실장 인원을 제일 많이 뽑으니까요. 다만 NCS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문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NCS를 관통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 자기개발 능력 등 요구하는 능력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번입니다. IT와 데이터 기반의 경영 혁신을 통해 스마트 철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방식을 습득 및 활용해서 업무나 문제를 개선한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뒤에 요거에만 집착하시면 안 되고 앞에 AI랑 데이터 기반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랑 관련된 걸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게 가급적이면 기술 기반의 개선 활동을 써야 좋겠다. AI, 자동화, 데이터 분석, 전산 시스템 활용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판단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걸로 써주셔야 되겠고요. 혹시나 다른 걸로 작성하신 분들은 이걸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면접까지 가도 기술 능력을 측정을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얼마나 좀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요. 애초에 그런 경험을 어필할 수 있는 자소서 문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거를 좀 써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 우리 문제 해결 능력 NCS 교수자용 가이드북을 보시면 문제 인식이 첫 단계거든요. 문제 인식, 그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해야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실행을 하고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 과정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존 방식의 한계를 문제로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식을 습득해가지고 스스로 역량 강화를 시도를 했는지, 그거를 업무에 적용해서 효율성 향상, 정확성, 안전, 고객 만족 등으로 이어졌는지를 보려는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 요소,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직무 이해도, 창의적 사고 능력, 조직 기여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뭐 기술 능력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렇게. 작성 어떻게 하면 되냐? 스타 구조라고 해가지고 스타 기법이죠. S, 시츄에이션 상황, T가 태스크 과제고요. 액션, 리졸트 해가지고 요 그 흐름대로 작성해주면 좀 편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떤 흐름으로 써야 될지, 무슨 내용을 넣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새 기술과 방식이 무엇인지, 내가 그걸 왜 적용했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결과는 어땠는지죠. 예,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상황. 기존 방식에서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써주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방식이라 오류가 잦았다.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서 원인을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같은 현재 이 한계를 얘기를 해주고요. 그 문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까지 얘기해주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연됐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불편했다. 그래서 비효율이 있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뭐 사고 위험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아, 기존의 방식이 개선이 필요했구나 라는 거를 이해시킬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태스크,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개선 목표를 세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업무를 자동화하고자 했다.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디지털화된 안내 체계를 만들고자 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AI와 데이터 기반의 혁신, 이런 기술을 도입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 행동, 새로운 기술 습득 과정과 적용 단계를 서술한다. 어떤 기술을 익혔는지,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그 방식을 택했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로 개선을 했는지, 뭐 주변의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좀 챙겨주시면 좋겠죠. 결과는 효과가 있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수치, 지표, 조직 변화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 시간을 30% 단축했다거나, 발생 오류 건수 40% 감소, 민원 10% 감소, 보고체계 자동화로 안전점검 누락 방지 등 이렇게 실제 결과 및 성과를 어필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수치화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되고 좀 대략적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계산 대강 해보시고요. 수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문항마다 작성 예시를 갖다 놨는데요. 문장을 절대로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안 됩니다. 표절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200에서 800자 분량인데요. 제가 조금씩 그 분량을 800자 꽉 채우지는 않았으니까요. 참고용으로 보시라고 갖다 놓은 거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학교 프로젝트에서 지역 행사자 참여 수를 분석하는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SNS 게시물 반응을 계량하는 방식으로 했지만 데이터가 여러 개로 흩어져 있어서 정확도가 낮았고 팀 내에서도 해석이 달라서 혼선이 있었다. 예측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자동화와 키워드 기반 감성 분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좀 할 줄 아는 분이었나 봐요. 파이썬 기반 크롤러를 직접 구축해 해시태그 위치 반응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아니 나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하지 마시고 이거는 좀 극단적인 사례죠. 진짜로 딱 알맞은 진짜로 기술을 도입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단순하게 엑셀 매크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매장에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나 빅데이터를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수치화했고요. 과거 행사 참여 기록 3년분과 결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었대요. 시각화 자료를 함께 제작했다. 여기 마지막에 주변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동료들을 배려해서 시각화 자료까지 함께 제작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결과는 예측 정확도가 37% 향상이 되었고 최종 발표에서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실제 정책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평가도 받았다. 작업 효율도 높아졌다. 네, 결과죠. 효과. 그리고 만약에 면접에 간다면 꼬리 질문으로 예측 정확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뭐냐. 기존에 얼마여서 37% 향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튼 1번 문항은 새로운 방식 얘기할 때 단순히 그냥 뭐 어떤 방법을 바꿨다. 업무 방식을 바꿨다 이런 게 아니라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한 걸로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의 상황, 고장 지연, 민원 등에서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쓰라고 합니다. 상황 인식 대처 과정 결과를 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이드가 주어진 문항들이 쉬운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에 영상 찍겠지만 서울시 메트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이 성장 과정, 2번이 성격 장단점, 3번이 지원 동기, 4번이 입사 후 포부.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 건데 이렇게 가이드를 주면 얼마나 편해요. 결과는 침착하게 문제 해결했다. 해피엔딩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중심으로 써주면 끝나는 문항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얼마나 침착하게 판단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다. 그래서 절차 같은 거 준수에 따른 내용도 들어가주면 아주 좋겠죠. 자, 철도는요. 모든 직무가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에 자주 노출이 돼요. SR은 고속철도 운영기관이기 때문에 실수가 혹은 문제가
즉시 안전, 정체성, 고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평가 요소, 상황 인식 능력, 문제의 심각도, 위험을 빠뜨릴 수 있는 그 요인이라는 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감정 통제 및 침착함. 근데 이런 그 일의 상황에서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절차 기반의 대응 능력.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규정과 매뉴얼, 보고 체계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대처를 했다 라고 얘기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재발 방지 수준의 개선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하수, 플러스 알파로 추가 피해 방지, 고객이 안정됐고 현장 회복이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거. 재발 방지까지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 작성 방향은 앞에서 우리가 스타 봤죠? 근데 스카 기법도 있습니다. C가 이제 크라이시스 해가지고 위기입니다. 지금 이 문항은 일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위기, 어떠한 심각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C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침착하게 판단했고 어떤 절차와 근거로 해결했는지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상황. 당연히 뭐 예상치 못한 문제, 고장, 지연, 민원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요. 갑자기 예상 밖으로 즉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 등 긴급함을 좀 표현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안전, 작업, 고객, 데이터 오류 등 문제의 성격과 위험 요소를 함께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 포스 결정 오류가 발생했다라든가, 고객이 엄청 강하게 항의를 해서 매장이 소란스러워졌다라든가, 실험 중에 장비가 갑자기 꺼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기는 뭐가 위험했는지 구체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잠재적 위험 상황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단계이거든요. 예를 들어 위에서 상황이 포스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한 다음에 위기는 뭐예요 그러면? 줄이 길어져서 불만이 급격히 높아질 상황이었다. 매장이 혼란해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비 오작동은 실험 자체보다 안전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다. 내가 이제 이 위기에 대해서 인지한 거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 행동 부분이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침착한 판단과 절차 기반의 조치,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당연히 뭐 절차나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어떤 절차와 기준을 확인했는지, 누가 협의했고, 고객, 동료가 필요하다면 이 문항에서, 본인 소재에서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단계로 조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 매뉴얼, 위험 요인 확인 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내가 행동을 했다라는 점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즉시 운영 매뉴얼에 따라 원인을 기기, 네트워크 계정 순으로 분리해서 점검을 했다. 고객님에게는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차선책을 안내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근거로 이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결과, 리절트. 반드시 안전, 정확성, 고객 경험 개선으로 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 정상화, 고객 불안과 불만 완화, 추가 지원과 피해 방지, 개선과 재발 방지 조치. 이런 식으로 대기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며 고객 불만이 해소됐다. 팀 내 점검 절차가 개선돼서 이후 유사 사례가 사라졌다. 뭐 이런 것들. 제가 예시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매몰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 그러니까 어떤 류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흐름으로 써줘야 되는지를 인지하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본인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위기 뭐였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작성 예시를 보면은 포스기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포스 단말기가 갑자기 반응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였고요. 줄이 길어지면 고객 불만이 높아졌고요. 오류가 반복되면 매장 운영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제 지연이 지속되면 고객 간 충돌이나 환불 요구 증가 등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제 누락은 수익, 재고 관리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조치가 필요했다. 내 행동, 이렇게 분리해서 점검을 했고요. 대기 중인 고객에게는 설명을 하고 간편 결제, 키오스크 말하는 거죠.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소통을 했다. 매장 매뉴얼을 확인해 임시 수기 결제 방식을 병행하면서 줄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결과 15분 내로 정상 운영을 복구했고 빨리 해소가 됐다. 이후 원인을 공유하면서 점검 순서를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시 발생했을 때 5분 내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이렇게 해주면 완벽하게 내용을 꾸릴 수가 있겠죠. 3번입니다. 고객의 불편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의 역할 이상으로 노력했던 경험을 써달라고 합니다. 고객과 소통,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써달라고 하고요. 이거는 특히나 그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무당이 달라질 것 같네요. 고객 얘기가 나오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객실장이랑 역무원은 비슷할 거고요. 고객 중심 관점에서 불편을 발견하고 역할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의도입니다. 역할 이상이라는 게 좀 골치가 아픈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안전, 정확도, 친절, 문제 해결 이 4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요구 분석, 소통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평가 요소는 니즈 파악, 소통, 프로세스 개선 사후 관리, 책임감, 주도성, 업무 범위 이상의 행동, 결과적으로 불편이 어떻게 줄었는지까지 우리가 좀 챙겨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작성 방향, 스카 구조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스카, C가 위기가 아니라 고객의 불편과 요구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고객의 불편을 겪는 상황을 묘사해 주세요. 왜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가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불편을 느끼며 항의하는 상황이었다. 절차를 몰라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크라이시스에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분석하듯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숨은 니즈까지 파악한 내용을 넣어주면 당연히 더 좋겠고요. 절차를 몰라 불안해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이 더욱 크게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고객님들의 속뜻을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행동, 내가 어떻게 소통했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 해결했는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안정시켰고 니즈를 어떻게 파악을 했고 뭐 예를 들면 경청했다, 여쭤봤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고요. 내 역할 이상의 행동은 뭐였는지, 뭐 필요하다면 동료 상사와 협조는 어떻게 했는지,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방식으로 안내했는지 등등 내 고객 응대 능력을 어필하는 문항이니까 그런 점들 잘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이제 문제 해결과 고객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고객의 변화를 요구를 했으니까 문항에서. 그래서 표정, 반응 변화, 불편 감소, 민원 발생 가능성 감소, 개선된 문제 해결 방식이 이후에도 활용이 되었다. 뭐 이런 류의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불안이 해소되어 감사 인사를 들었다. 반복되던 문의가 감소하면서 업무 비효율이 개선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보죠. 패스트푸드점 근무하던 중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 영무원들도 주된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점점 전산화가 되고 있잖아요. 키오스크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그런 거 자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죠. 어쨌든 그런 중장년 고객이 메뉴 선택을 여러 번 실패하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었어요. 대기 고객이 뒤에서 막 다들 겪어보셨죠? 줄 서 있으면은 막 압박감 느껴지잖아요. 뒤에를 돌아보지 않아도 왠지 이제 눈초리를 받고 있는 그런 듯한 기분. 이런 표정이 적고 취소하지 못해 난처해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기계미숙뿐만 아니라 민폐 끼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내가 이제 가서 고객님 손을 멈추게 하고 내가 처리해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시키며 여러분 눈에 상상되죠?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써줘야 잘 쓴 자기소개서라는 거지. 면접 답변도 마찬가지고요. 절차 설명해주고 다 도와주고 핵심 버튼만 뭐 안내 메모도 이제 일단 결제하고 나서 만들어 드린 거죠. 이제 뒤에서 기다리는 고객에게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상황을 통제를 했다. 고객은 불안한 표정을 거두고 감사 인사를 하셨고요. 이후에 오셨을 때 이제 혼자서 잘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해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소서 읽을 때 굉장히 좀 구어체로 이해가 되게끔 막 설명 막 했잖아요. 편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자기소개서 내용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살을 붙여가지고 포장을 한 게 요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뼈대를 먼저 잡아야 돼. 저희가 왜 풀이할 때 이런 식으로 자꾸 뼈대를 먼저 알려드리고 하냐면 이 각각의 문단에 무슨 내용을 쓸지 스토리 라인을 구성을 먼저 해놔야 안정적으로 논리성을 갖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안정과 만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나만의 서비스 철학과 실천 계획을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실장 직무에 적합한 서비스 철학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은 거고요. 객실장은 일단은 열차 내에서 안전관리자, 고객응대 책임자, 문제 상황을 조율하는 조율자 역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서비스라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라고 퉁칠 게 아니라 안전하고 뭐 정확하고 고객 중심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뒤에 좀 더 자세히 봐볼 거고요.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써줘야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 평가 요소 안전 중심, 고객 중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실천 계획의 현실성 및 실행 가능성, 그 다음에 고객 경험 개선 관점. 만약에 다른 직렬이시면은 마찬가지로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내가 우리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문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떻게 실천할 건지,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어떠한 효과가 예상되는지 써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바로 이제 직무랑 연결되는 걸로 제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안전을 전제로 한 신뢰 서비스, 고객의 불안을 줄여주는 설명 책임 서비스, 예측 기반 선제 대응 서비스,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정한 서비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뒤에서 나올 내용들이 굉장히 뻔해요. 뻔해.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쓰기가 하나 가지고 좀 그 분량이 너무 과하게 채우는, 억지로 채우는 느낌 같다 하시면 철학 2개 쓰시고요. 400자씩 나눠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실천 계획은 구체적인 행동 제시해 주시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안전확보 계획, 1순위로 객실 승강문 비상장치 점검,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겠다. 노약자, 아동 등 취약객 안전 확인하겠다. 고객 응대 소통 계획은 불편 고객에게 원인 해결 절차를 명확히 설명하겠다. 격앙된 고객에게는 공감, 안정, 대안 안내 등의 3단계 응대를 하겠다. 분쟁 발생 시 중립적 기준으로 조정을 하겠다. 왜 그 승객들끼리 막 싸우고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그렇게 있을 때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예측 기반 서비스 계획, 혼잡 시간대 좌석 분쟁에 대비를 하겠다. 연령대별 상황별 필요한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하겠다. 지연 고장 시 즉시 상황을 공유하고 안내 방송이나 대안 안내를 하겠다. 사고 관리 계획, 민원 발생 시 기록하고 공유를 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제한하겠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기대 효과, 기대 변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부성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실행을 통해 고객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불안 감소, 신뢰 형성, 객실 질서 안정, 안전 위험 요인 차단, 고객 만족도 향상,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안전을 전제로 고객 불안을 줄이겠다. 신뢰 기반의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속철도는 지연, 장애, 소음 등 작은 변화에도 고객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제공, 상황 설명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요러요러한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3가지로 지금 나눠서 쓴 거예요. 안전확보, 고객 문의나 불편 발생, 분쟁 시 이런 거. 실천 계획은 5가지를 갖다가 쓴 거예요. 보면은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고객 문의나 불편 발생 시에는, 소란 시에는, 일의 상황 시에는 문의를 기록해서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4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실천 계획을 이렇게 하나하나 쓰셔도 되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철학이 있고 그걸 어떻게 실천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대 변화. 고객들은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불편 상황에서도 민원이 심화가 안 된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포부랑 다른 점 이해되시죠? 포부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거 위에서 썼거든. 그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하면서 쓰지 마시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포부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SR 자기소개서 분석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첨삭 프로그램 진행을 합니다. 내문항이면 정말로 빠르면 이제 하루 반 안에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신청 꼭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면접으로 유명하긴 합니다만 서류 합격률이 정말로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첨삭 정말 잘하거든요. 믿고 맡겨주시면 되겠고요. 내용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이루다 코치님이 진행을 하고요. 저희 둘 다 이제 NCS 전문가 드립니다. 그래서 참여 희망시 오픈 채팅 실명 입장하셔가지고 SR 첨삭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자소서, 필기, 면접까지 올케어하는 컨설턴트들인 만큼 능력 중심 채용에 기반해서 피드백을 기재해서 보내드립니다. 피드백이라 함은 NCS 10개 영역에 기반해서 적절한 소재인지, 글의 전개가 매끄러운지, 단어나 문장상의 어색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거에 딱 맞춰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끔 바꿔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대필은 하지 않는다. 대필이 뭐예요? 노베이스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1번 문항에 이런 소재로 쓰고 싶으니까 써주세요 하는 거는 안 합니다.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는 게 1원칙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소재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똑같은 소재이고 얘기지만 재구성해서 좀 더 잘 읽히는 자소서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여쭤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성도가 높고 면접 대비까지 되는 첨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보내주시면요, 읽어보고 궁금한 점을 학생분들에게 꼼꼼하게 물어보고 진행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평가관들도 똑같이 궁금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거를 사전에 본문에 넣음으로써 감점이 될 만한 요소를 차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원샷 원킬을 추구를 하고요. 2회 첨삭부터는 문항당 추가 비용이 있는데 2회 첨삭 받을 일 없게끔 저희가 만들 거다. 2회 첨삭은 어떨 때 발생을 하냐. 보통 소재를 갈아엎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다 썼는데. 그래서 이건 저희가 공수가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합의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흐름을 엎어야 되는 거. 그럴 때 발생을 하고 2회에는 저희가 한 방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문항 전체 진행하면 18만 7천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출 분량에 맞게 작성해서 완성된 자소서를 보내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맥시멈 800이잖아요. 근데 문항당 막 2,000자 써가지고 보내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100% 발행해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눌러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경험을 빛나게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떠먹여주는 SR 자소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접수 잘 하시고 필기시험도 잘 보시고 저희는 그럼 면접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에 면접방 홍보 영상 올릴 테니까요.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